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조 파괴, 창조 컨설팅 이렇게 해서 작년 한 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유성기업과 또 많은 그 금속노조에 대한 그 노조 파괴 행위들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모든 주요 범죄 사항들을 불기소 의견을 내므로써 작년에 그 국회에서 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그 여야 환노위원들의 지적과 또 이 자리에 있는 그 노조 당사자분들의 증언과 그런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정말 완전히 다 가치가 없는 것들로 정말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검찰의 그 유성기업 노조 파악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 또 이런 노동 사안에 있어서 검찰 조직 개편 등등 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요. 또 그다음 처음으로 그 환노위의 은수미 의원님으로부터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자회견 시작을 할 텐데요. 제 왼편에 그 민주당 은수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님이신 서쌍용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 측의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유성기업 문제를 꾸준히 다뤄주셨던 그 법무법인 새날 소속의 김상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노조 유성 아산지회의 양희열 부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성기업의 영동지회의 국석호 부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성기업의 아산지회, 영동지회 두 지회장님은 옥천 IC 근방 그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또 벌이고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물론 이 추운 겨울을 그리고 새해를 또 철퇴 위에서 맞아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은수미 의원님으로부터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 불기소 처분이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5월이었습니다. 벌써 한 2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때 이 국회에서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음을 증거 자료를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국민께 보여드렸고 그것을 제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함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자들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마저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전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언제나 공안으로 접근합니다. 노사관계나 노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공안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관행과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엔 또 수익성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검찰이 오직 혼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이 준사법경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근로감독관 역시 기소권이나 혹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검찰의 지휘 명령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소 독점에 기초한 공안적 접근과 수익성적 관점, 이것을 검찰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나 개별적 근로관계 모두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헌법과 노동법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하나 의원과 더불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찰만이 아닌 근로감독관 등과 같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노동검찰 제도가 이제 한국에도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헌법과 노동법이 다른 법에 우선해서 지켜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단지 국회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가 그러한 노동검찰에게 독자적으로 의뢰를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협조할 수 있는 좀 노동권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유성 기업 노동자들로부터 참 반복적으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가 더 이상 못합니까? 그래서 국회가 멈춰선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유성기업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제도를 바꿔보자 라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던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동검찰 제도를 저희 환노위에서 새롭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제가 사회를 보고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은수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분 동의합니다. 특히 청문회 이전에서도 작년, 재작년 환노위에서 은수미 의원님이 정말 많은 이런 노조 파괴 뒤에 숨어 있는 그 사실들을 정말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없는 이런 숨겨졌던 자료들을 정말 어렵게 수집을 해서 폭로를 했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6페이지 이하 유성기업 수사 결과 요약이라고 노동부로부터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문건인데요. 이 부분을 언론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많이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노동부가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했을 때 그 전담 그 수사기관으로서 그 여러 가지 그 부당노동 행위, 노조 파괴에 대해서 사측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그 노무 그 컨설팅 회사와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상 가담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기소 의견으로 건의를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해서 불기소 의견이 송치됐다. 두 번째도 그 노동부는 기소 의견 송치를 건의를 하였지만 사실상 검사 지휘에 의하여 자료가 건네진 경위가 확인 불가하고 공모하였던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불기소 처분한다. 근데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당노동 행위,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그 기존에 있던 노조를 파괴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 되겠느냐? 당시에 이러한 공모가 있었던 사실을 녹음하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든지 외에는 아무리 자료가 있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가 없다. 사실상 검찰은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할 의지가 현격히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노동부가 수사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그 어떤 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따져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그 검사의 특히 은 의원님 지적대로 모든 노동사안을 공안부에서 공안사건처럼 다룸에 따라 결국 재판부에서 시비를 가려보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그 사건을 접어야만 하는 이런 예들이 쭉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안 되도록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는 그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공소유지가 어렵다. 또한 유성기업과 창조 컨설팅 그리고 유성기업 관리자들이 진술이 달라서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해명들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는 이제 그 정황 증거로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재판부에서 있었는데 검찰은 이러한 그 법원의 판례까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접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노동검찰 얘기도 옆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그 뭐 남녀 고용평등법상의 그뭐 직장 내 성희롱이라던가 또 파견법상의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간의 그 어떤 그 본인이 그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한 가해자 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나 노조 파괴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노동자들이 증거를 다 찾아내서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측이 이러한 범죄를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책임을 그쪽에 두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입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서는 2012년 국회에서 다뤄졌었거든요. 그때도 분명하게 유성기업이 창조 컨설팅과 공모해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0일 검찰은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발레오 만도, 그 구미 KC 노조 파괴 사업장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노조 탄압 그리고 정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행태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침 또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또 당연히 묻혔겠죠. 그러면 또 그냥 흘러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이에 아시다시피 지금 유성기업의 두 지회장 동지가 옥천 광고탑에 올라가셔서 유시영 구속과 양 공장장 퇴진을 내걸고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싸움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 한 기업, 두 기업,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의 노동자의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속노동조합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속노동조합 중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들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고검에서도 똑같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작은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비중 있게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순서로 있는 양 지회장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 수사 결과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뒤에 첨부한 문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 김상은 변호사님께서 그 발언을 좀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은 변호사입니다. 유성기업 지장폐쇄는 지난 2011년 5월 18일 18시로 천안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개시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13년 12월 30일 날 비로소 최초의 검찰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금속노동조합은 그 유성기업 사용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모두 4차례 고소를 했었습니다. 특히 2012년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그 다양의 전략회의 문건들을 가지고 증거를 보강해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연말에 있었던 검찰의 처분은 모두 58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유성기업의 공격적 지장폐쇄 및 지장폐쇄의 개심이 유지가 부당노동이 해당된다는 노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지장폐쇄 이후에 전국 금속노동조합원과 어용노조 조합원 간의 징계 차별을 합리화시켰고
권리적 사원을 동원한 금속노동자 탈퇴 및 오염노조 가입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배경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게 보고한 유성기업 수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은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송치 단계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 사실들을 불기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몇 가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들 또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창조 컨설팅 제안서에 따라서 금속노조 영향력을 축소해서 공건 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시킨다. 복수노조 간의 징계 차별을 한다. 차별적인 연장 특권을 실시한다. 회사 신설 간부 노조를 통해서 금속노동자 탈퇴 및 고용노조 가입을 권유한다. 가정통출문 소식지를 통한 지배 개입을 한다. CCTV 설치를 통해서 지배 개입을 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유성기업 주식회사가 고용노조의 설립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복수노동 간의 연장휴일근로 부여, 차별적인 업무 배치를 통한 부당노동 행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삼은 것은 대부분 유성기업 사용자들의 변명에 의존한 것입니다.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100여 개의 전략회의 문건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변명과 달리 각 시기마다 전략회의 문건에서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렸던 전략회의에서는 또 이전 회의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회의 문건들에 의하면 실제 어떻게 부당노동행위가 계획됐고 실행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성기업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 및 실행에 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검찰이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사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유성기업에서의 수사의 문제점들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순천향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사건에서 어떻게 그 사용자들이 처벌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 사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실제 제2노조를 설립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진행됐고 확보됐던 증거도 같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들 자백이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의 자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순천향대학 사건들은 병원 원장을 비롯해서 사무처장, 대부분의 주요 병원의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서 이미 형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유성기업에서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허술한 수사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사만이 공소 제기 권한을 갖는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상 노동상권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 독점권이라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하고도 신속한 수사 임무가 뒤따르는 것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유성기업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는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 고등검찰청은 금속노동자에게 제기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실추된 검찰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의 실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의 양희열 부지회장님께서 그 검찰의 이번 불기소 통제에 대한 규탄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성기업 발전주의 양희열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으로 영문도 모르는 채 직장 폐쇄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졌던 경찰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들과 잔인한 행위 앞에 유성기업은 물론 정부와 검찰에 대한 노동부와 경찰에 대한 모든 신뢰들이 산산이 무너졌고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라는 신뢰조차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검찰이 무혐의라는 그러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당시 5월 18일 날 그 이후부터 검찰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모든 비인간적인 행위들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터무니없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찰들은 차량 테러로 우리 조합원들의 13명의 조합원들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행위가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방패는 우리를 향해 있었고 경찰들의 몽둥이는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도 조합원들은 그 놀라운 밤 충격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심리가 악화되어서 벌써 유성기업의 조합원들 중에는 3명이라는 그 분들이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행위들을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검찰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우리의 죄를 물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출두 요구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발송이 아닌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가 안 계시면 그 아이들에게 출두 요구서를 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샷까지 찍었던 것이 경찰입니다. 다쳐서 병원에 있으면 병원까지 찾아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구속시켰던 것이 경찰이었습니다. 3D 촬영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죄를 물어서 구속을 시켰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오직 시선은 우리에게만 향해 있었고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잡아서 우리를 구속시키고 그 죄를 물었다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그 열심의 반만이라도 해서 자본들을 정말 불법을 행했던 그러한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2년을 넘게 질질 끌더니 노동부의 기소 의견조차도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더욱더 유성기업의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불법들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지금 현장은 너무나 많은 차별과 그리고 탄압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금 차별은 물론이고 연장근로 차별은 물론이고 갖가지 종류의 모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비인간적인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밝혀졌듯이 유성기업의 조합원들의 고위험군 심리적 악화는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46%나 되는 조합원들이 고위험군으로 지금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오히려 그 심리를 악용해서 시비를 걸고 시비를 유도하고 사측의 노조를 앞세워서 폭력을 유도하고 그래서 그걸로 징계를 때리고 이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소장들이 거짓말로 보고를 올리고 그럼 공장장은 그걸로 도장을 찍고 우리가 그거에 항의를 하면 또 징계를 때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복지부로 나와야 될 그러한 금액들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항의하면 또 징계를 때리고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유성 기업의 책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검찰이 그리고 정부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실질적인 살인자라고 저희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본들에 의해서 검찰도 바보가 되고 있고 정부도 바보가 되고 있고 법도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런 법치 국가의 민주주의 속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밖에 갈 수가 없고 벌써 수많은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정부는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가 또다시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뢰를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도 법도 정부도 바로 서서 이제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판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공이든지 그것이 죽음이든지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검찰도 법도 정부도 제대로 된 그러한 판단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양열 부지회장님 말씀 중에 그 고위험군이 46%다 이것은 실제 우리 유성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현재 그 어떤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우울증이라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등 이러한 그 위험한 상태가 특히 고위험군이 46%에 달한다고 하고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게 그런 그 데이터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쌍용차 같은 경우 그 부당했고였다는 이런 법원 그 2심 판결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정치권이라던가 재판부 수사 당사자들이 그 적극적인 어떤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었을 때 그 간에 24명이나 이르는 이런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아무리 판결이 제대로 난다 해도 그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쌍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돋쳐 있고 특히 여기 유성이라든가 많은 금속노조 소속 현장들이 같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이런 그 처절한 그런 그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진실들이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도록 좀 더 보도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성 기업 영동지회의 국석호 부지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범죄 면죄부를 준 검찰의 조속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작년 12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김태견은 유성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불기소를 처분하였다. 당시 검찰은 대부분의 노조 파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노조 파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기소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수사 결과 요약을 보면 노동부는 회사의 부당노동에 대해서 대부분 기소 의견을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이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유시영 대표이사의 노조 파괴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해 상당수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해서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은 사용자의 노조 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준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식 수사이다. 또 노동부의 수사 결과는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사실상 가동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공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로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유성기업과 관리직 사원들이 개별로 모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 모두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전혀 없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그 범죄의 특수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고 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혐의 인정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검찰 스스로가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형식적으로 양측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형적인 부실수사이고, 피고인이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무시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지난달 유성기업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이 최근 대전고등검찰로 넘어갔다. 대전고등검찰청은 이번에 밝혀진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수사 결과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검찰의 기업 노조 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노동조합이 밟게 된다면 검찰의 위신에 스스로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유성기업처럼 노동사건 수사가 검찰의 공안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조합을 공안적으로 시각으로 불온시하는 점과 함께 복잡해져가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검찰의 수사력에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청법 내지 검찰청 3.1국회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대검찰청 이하의 노동전담부를 두도록 조직 개편을 하는 방법과 현재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시켜 노동사건에 있어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을 놓고 이외에 당적인 논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전국 금속노동조합 일동. 네,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는 표면이고 경제는 본질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고, 사실 정치권을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은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본질은 헌법에 있고 또 이 법치주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치주의에 앞서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생각하는 만약 검찰 수사 당국이 있다면 이야말로 공안사법 그 자신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밖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